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멤버분들께 숙제를 하나 내드렸어요. 사실 숙제라기보다는 이 전세계 1위 투자자 마크 미너비니가 최근에 투자를 실패했어요. 네, 몇몇 기업들을 매수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아마 그 손절 라인을 이탈을 한 것 같습니다. 마크 미너비니가 이런 식의 트위터를 올렸고, 이와 관련해서 제가 우리 멤버분들께 이제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촬영 시간은 2023년 2월 12일, 네, 2월 12일 저녁 10시 43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투자 실패를 밝혔고, 제가 관련해서 이런 식의 좀 말씀을 드렸어요. 2월 12일 글이고요. 이 차트들은 마크 미너비니의 최근 실패 사례입니다. 세계 1위 투자자이자 그가 가르친 수많은 제자들이 주식 투자 생태계를 압살하고 있는 인물임에도 최근 변동성이 너무 커 투자하기 어려운 시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위 흐름들의 공통점을 찾아보시겠습니까? 이마저도 알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높은 확률로 기술적 분석만큼은 고수의 반열에 올랐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관련해서 토론방에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마크 미너비니의 투자가 최근에 실패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2월 12일의 토론방이죠. 제가 파악한 공통점은 휩소 후 급격한 움직임입니다. 가짜 돌파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반대 방향 장대봉이나 갭을 띄어서 심리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듯 합니다. 그런데 올려주신 차트에서는 반대 방향 변동폭이 최근에 매우 커서 진짜 방향의 상승일 경우 들어갈 수 없게 만들고 하락일 경우에는 손절을 하지 않고 못 견딜 정도의 사이즈를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마크 미너비니의 최근 실패 사례라는 것이 좀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한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틀려도 좋으니 각자의 질문이나 의견을 말해보세요. 이런 시도 하나하나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외부에서 오늘 토론은 자세히 참여는 못합니다만 가짜 돌파라는 말씀이 아리송한 부분에 많은 힌트가 되네요. 인간 심리를 역행해야 하는데 그게 참 힘든 영역이다 보니 사부님께서도 보수적인 관점으로 추세만 파악하시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추세 이탈로 볼 것이냐, 휩소로 볼 것이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사부님께서는 휩소라고 판단하시고 좀 더 길게 바라보는 경우가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휩소가 아니라 추세 이탈이었을 경우 정말 빠르게 손절하셨는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휩소 판단 후에 추세 이탈 시 손절이 제일 힘든 시점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사부님께서 말씀하시는 손실은 작게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추세 이탈이냐 휩소냐를 판단하려면 사실 시간이 지나봐야 확연히 알 수 있겠죠. 한쪽 방향으로 돌파 후 빠른 시간 내에 돌파된 시점을 다시 붕괴시키면서 반대 방향으로 간다면 휩소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마크 미너비니라는 인물은 사부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미너비니의 트레이딩 스타일을 알아야 좀 더 실마리가 풀릴 것 같은데요. 한번 알아보고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지지 및 상승 추세의 흐름이 기간보다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급락하여 손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공통점으로 보입니다. 미너비니는 지지 후 상승 추세에서 비중을 늘려갔을 텐데, 사부님께서 보여주신 차트는 상승하다가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곧바로 고꾸라지는 모습입니다. 매수 타점을 잡는 게 더욱 어려운 시점 같습니다. 투자 패턴을 보면 땡땡땡땡일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이렇게 힌트를 드렸죠. 사실 이와 관련된 투자 패턴은 제가 기술적 분석 라이브 강의에서 이제 해드린 것이고, 아마 3월쯤에 심화 버전을 한 번 더 강의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땡땡땡땡 관점에서 보면 땡땡을 형성하고 상승할 것이라고 판단 후 매수를 했는데, 최근에 급 변동성으로 지지를 깨버려서 손절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래량 차트에서도 어떤 의미 있는 부분이 있으려나요? 요즘에 기계적 매매도 많고 ETF도 많이 해서 변동성이 더 큰 거 아닌가요? 일정 부분 목표보다 초과이익 나면 자동 매매의 약간의 손실에도 자동 매매, 경제방송보다 드린 얘기입니다. 기관들은 컴퓨터가 매매하는 시대죠. 10년도 더 됐습니다. 이미 골드만삭스는 트레이더들을 전부 해고하고 프로그래머 2명만 고용하는 것도 유명한 일화죠. 레이 달리오 브릿지 워터만 해도 아주 오래전에 프로그램 매매를 도입시키기도 했고요. 오래전 얘기군요.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최근 시장 투심이 안 좋아지면서 땡땡땡땡의 추가 매수 전략이 잘 통하지 않은 게 많아 손실에 누적된 게 아닌가 싶네요. 부족한 실력으론 저게 왜 실패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 진입했는지 알 수 없어서 그렇고, 기간에 따라 성패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느껴집니다.
오늘 사부님의 숙제와는 관련이 없지만 멤버분들 또는 사부님께서 생각하시는 다시 마음 잡고 투자를 공부해보고자 하는 이가 읽어야 하는 투자 관련 도서 추천 부탁드려도 될까요? 부끄럽지만 여태 책은 읽지 않고 유튜브 또는 블로그만 보면서 공부해 왔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만약 오프라인 모임에 오시게 되면 제가 관련된 책들을 이제 좀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월 달에 이제 오프라인 모임이고 그때 이제 제가 알고 있는 투자 관련된 것들을 직접적으로 전부 알려드리고 조금 더 투자와 관련된 좀 깊이 있는 대화들을 아마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멤버분들도 이제 몇몇 분들은 참석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와 관련해서도 이제 좀 심도 깊은 그런 투자 스터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프라인 모임이고요. 자, 회색은 갭, 번개는 조정폭으로 표현해봤습니다. 땡땡땡땡 기법과 조정폭의 변동성이 줄어듦으로써 돌파를 기대할 만한 자리에서 전혀 돌파가 나오지 않거나 평소의 거래량과 비교하여 유의미한 거래량까지 틀리며 돌파를 했더라도 그 이후에 지지를 보이지 않는 흐름으로 인해 손절로 진행됐을 것 같습니다. 다만 거래량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거래량의 2배 정도 나오며 돌파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법도 한데 그 이후에 오히려 더 큰 거래량을 동반한 하락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멤버분들과 토론을 통해 조금 더 발전해 나갔으면 합니다. 제가 힌트를 얻은 부분은 위에 멤버분들께서 먼저 분석해 주신 것과 마크 미너비니가 올해 1월 중순부터 주식시장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남긴 트윗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위의 사태를 보고 감이 안 잡혔었는데 땡땡땡땡의 지지에서 반등하지 못하고 하락했다는 분석이 크게 공감이 가네요. 여기에 다른 측면으로 제 의견을 조금 더 추가해보자면 일봉인 것 같은데 회색선 120일봉 하락으로 봤을 때는 샀었다면 대부분은 손실 위험을 줄이고 수익의 기회가 되겠다는 심각도 드네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보면 투자면 해당 지표도 추가해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위에 빨간색 선이 혹시 볼린저 밴드일까요? 사실 잘 모르는 1인입니다. 볼린저 밴드가 맞다면 볼밴 돌파, 저항 후에 상승하지 못하고 대부분 추세가 죽어버린 점도 수익을 내기 어려운 이유 아닐까 싶습니다. 필릭슨 사단 창설 관련해서는 나중에 오프라인 모임 생기면 사부님과 다른 고수님들을 실제로 뵐 수 있어서 꼭 참석하고 싶네요. 기대됩니다. 예, 볼린저 밴드이고 설정을 따로 해야 합니다. 기존의 설정법과 다릅니다. 필릭슨 사단 오프라인 모임에서 훨씬 더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알려드릴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멤버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 오프라인 모임을 추가하였습니다. 사단장님 필승. 대한민국을 힘으로 지키는 필승 사단은 아니지만 필승. 오, 오프라인 모임이라뇨? 생각만 해도 설레네요. 사실 성향상 대면이 부담스러우실까 하여 줌이나 디스코드 음성 채팅을 건의드려볼까 했었는데 엄연히 가격이 인상되는데 100% 환불만 내걸기엔 아닌 듯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최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해보겠습니다. 위에 내주신 차트에 직접 주가 상승폭이 단기간에 너무 급등하거나 상승폭이 너무 큰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보여주신 차트마다 다르긴 한데 어떤 것은 바닥을 만들 때 하락폭과 거래량이 너무 커 보이고 어떤 것은 직전 주가가 단기에 너무 급등하거나 상승폭이 커 보이고 공통점을 말씀하시니 어렵긴 한데 결과적으로 매수 주체의 수급에 대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서 가짜 상승이라는 부분에 힌트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각자의 답을 제시해주면 되겠죠? 어차피 내일 들을 수 있습니다. 네네, 무척 궁금하네요. 오전에 한참 봤는데 공통점이 쉽게 보이진 않더라고요. 오닐이나 마크 미너비니에 대해 찾아보면서 조금 힌트라고 싶었던 점이 수익률이 높은 주식이 수익률이 낮은 주식보다 지속적으로 더 높은 수익을 보이는 현상에 대해 주목하면서 커피랜드를 발굴해냈다고 하는데 이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려고요. 굳이 공통점을 찾는다면 거래량을 돌파한 장대 음봉이랄까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이와 관련된 이제 제가 축제를 내드린 관련된 토론 내용이고 일요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토론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어떤 투자 스터디에서도 주말에 이런 식의 심도 깊은 토론이 발생했을 거라는 거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조음악 기쁨덕의 토론방을 단언컨대 대한민국의 최고 투자 스터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고 우리 멤버분들 간의 그런 토론을 통해서 실력이 자연스럽게 뛰고 있는 그런 아주 견실한 그런 투자 토론방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정답을 알려드려야겠죠. 마크 미너비니가 최근에 투자를 해서 실패했던 이유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그런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바로 가시죠. 띵, 띠리린, 띠리린, 띵띵띵띵띵띵띵. 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첫 번째 종목이고, 마크 미너의 타점과 그리고 실패 이유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좋은만 기쁜 덕의 멤버분들께 강의를 해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기술적 분석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단번에 이해가 갈 겁니다. 그리고 심화 버전은 3월에 심화 버전 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3월에 강의까지 들으면 아마 완벽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전 세계 1위 투자자의 타점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그런 매우 좋은 기회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4월에 오프라인 모임 때는 훨씬 더 자세하고 그리고 심도 깊은 그런 대화와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자, 보겠습니다. 마크 미너비니는 대표적으로 이제 컵앤핸들이라는 그런 기법을 상당히 잘 활용하는 투자자입니다. 지금 보시면 뭐 그대로 그런 특징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런 식의 흐름이 나타났고 아마 여기서 매수를 했을 겁니다. 여기서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늦어도 여기서 매수를 했겠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조정을 보일 때 거래량도 같이 하락을 보였죠. 그리고 돌파를 할 때 거래량이 이제 보시면 다시 돌파를 할 때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급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조정 때 거래량 감소, 그리고 돌파할 때 거래량 증가, 그리고 컵앤핸들에 대한 추세의 완성은 이 기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제가 설정해 놓은 저항 라인에 걸리면서 다시금 하락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손실을 그리고 손절을 피할 수 없었을 겁니다. 참고로 마크 미너비니가 전 세계 1위 투자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손절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손절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매도죠. 매도이고 그 중에서도 더 어려워하는 부분을 손절입니다. 자, 이런 부분도 제가 역시나 꾸준하게 강조드리는 거 있는 부분이고 자연스럽게 이제 정확한 타점에서 비교적 정확한 타점에서 손절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다 알려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도 보시면 역시나 이런 식의 그런 흐름이 나타났던 것이고 아마 여기서 지금 보시면 자, 이거 세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매수가 들어갔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때 돌파를 했죠. 지금 보시면 이때 돌파를 했는데 이게 긴 이제 윗골에 나오면서 음봉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래량이 이렇게 실렸던 것이고 아마 장 시작 때 갭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올랐을 겁니다. 오르다가 내리면서 그리고 다음날에 저항 라인의 돌파를 실패하면서 그걸 매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하락할 때 역시나 조정을 보일 때는 거래량이 이렇게 낮아지는 것을 봤을 때 그리고 돌파했을 때 거래량이 급증했던 것을 봤을 때 마크 미너비니는 이 타점을 맞춰서 매수를 했을 것이고 아마 저항 라인의 돌파에 실패하고 다시금 급락하면서 투자에 실패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죠. 지금 보시면 이런 식의 흐름이 나왔고 여기서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하면서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역시나 낮아졌죠. 거래량이 낮아졌고 이 라인을 지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급등과 동시에 저항권을 돌파하면서 매수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금 급락해버렸죠. 그럼으로써 투자는 역시나 좋은 수익을 내지 못했거나 혹은 실패로 마무리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마크 미너비니는 컵앤핸들을 상당히 잘 이용하는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손절도 상당히 잘하고요. 그러니까 매도를 상당히 잘한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런 식의 흐름이 나왔고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 라인 아니면 늦어도 이 라인 때는 매수를 했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어떤 라인이냐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컵앤핸들이 나왔어요.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 곧바로 떨어지는 흐름이 나왔었고 그리고 한 번 더 짧게나마 컵앤핸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돌파를 했죠. 지금 이 라인을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이 급증을 했어요. 역시나 이 라인도 매수 타점이 될 수 있었다.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역시나 투자는 이제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흐름이다. 마크 미너비니가 실패 사례를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실패했다는 것은 거의 확률이 높게 실패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저는 매수 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윌리엄 몬이라던가 레리 윌리엄스, 마크 미너비니 같은 이런 투자의 구루들의 그런 타점이라던가 혹은 기술적 분석 방법, 투자 방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깊이 있게 연구를 했고 저 역시나 투자 실력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단숨에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파악할 수 있게끔 제가 우리 멤버분들께 매일같이 핵심적인 내용을 분석해드리고 강의해드리고 오프라인 모임까지 만들게 된 것이고, 사실 저는 2020년도부터 3년 정도를 이제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2주에 3주에 한 번씩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계좌를 꾸준하게 오픈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의 예외 없이 계좌를 오픈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계좌 손실을 본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었고요. 계좌 손실을 보지 않았던 이유는 작년 같은 하락장, 2020년도 같은 폭락장에서도 계좌 손실을 보지 않았던 이유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적절한 매도요. 적절한 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추세가 꺾이면 대사 상승장이 아닌 이상은 매도를 꾸준하게 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계좌를 불려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우리 멤버분들께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이쯤 되면 이제 우리 좋은마켓 분들 멤버분들은 강의를 들으신 경우에는 충분한 이해가 되고 있을 것이고, 3월에 심화 버전까지 들을 때에는 매우 정확하게 마크 미너민의 타점도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의 흐름이 있었었고, 다시 돌파를 하면서 이 라인을 돌파하면서 이쯤에서 매수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 저항을 받다가 급락을 하면서 역시나 투자는 실패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보시면, 자, 매수 타점 직전에 보시면 변동폭이 꽤나 작아지죠. 그러니까 그분은 하락폭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변동폭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변동폭이 작아지면서 거래량도 급락한다면 굉장히 좋은 그런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급등을 한 이후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여기서 살짝 돌파가 되었고, 아마 이쯤에서 매수를 했거나 아니면 늦어도 이 라인에서, 지금 보시면 이 라인을 뚫었던 이 라인에서는 매수를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이후에는 처참하게 이제 추세를 이탈하면서 하락을 했죠. 역시나 투자를 실패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커플 핸들이 만들어진 곳이고, 여기서 돌파할 때 매수를 했거나 아니면 한 번 더 돌파를 했을 때 이 윗꼬리에서 매수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디서 매수를 했어도 투자는 실패로 끝날 것이고, 짧게 손절을 마무리 짓고 나왔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갔을 때에도 역시나 거래량이 하락 때는 하락하고 돌파 때 급등하면서 마크 미러미니가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지금 보시면 이 조정 때에도 이제 거래량이 상당히 안 좋죠. 안 좋다기보다는 적죠. 그래서 이런 마크 미러미니가 상당히 좋아하는 타점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 디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의 거래량이 없을 때에는 조정을 보일 때죠. 그리고 돌파와 동시에 거래량이 급증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날 본다면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이 돌파까지 나왔죠. 이날 바로 매수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부터 바로 급락을 하면서 역시나 짧게 손절을 치고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날이죠. 이날 돌파를 했을 거예요. 이날 돌파 때 매수를 했을 것이고, 거래량도 마침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매수를 했을 것이고, 이때 매수했었으면은 당연히 투자는 실패로 끝났을 것이다. 마찬가지죠. 이것도 보시면 이런 식의 커플핸들이 나타났던 것이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 라인이죠. 이렇게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돌파가 되었고, 여기서 매수했을 거예요. 그 다음날에 개파락과 동시에 폭락을 했기 때문에 역시나 손절을 치고 나왔을 가능성이 높고요. 보시면 조정을 보일 때 거래량이 급락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마크 미너비니는 상당히 좋아해요. 마크 비니의 그런 스팅이라고 할 수 있는 윌리엄 룰도 마찬가지고 레리 윌리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투자 수익률에서 압도적인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이들의 제자들이 지금까지도 미국 투자 대회를 휩쓸고 있다. 그리고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것은 아마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 특히나 해외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가다가 보시면 여기서 이제 돌파가 나와요. 돌파가 남은과 동시에 역시나 거래량은 급증하죠. 거래량이 급등하면서 여기서 매수했을 거예요. 매수한 이후에 다시금 하락을 하면서 역시나 손실을 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조정을 보일 때에는 역시나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감소했었다. 따라서 마크 미너비니가 보고 있다가 이 돌파와 동시에 매수를 했는데 곧바로 추세가 이탈되면서 짧게 손실을 치고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커펜핸들 그리고 마크비니의 타점이 상당히 안 좋았다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이건 결과론적인 얘기이고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마크비니도 어려울 만큼의 변동성 장이 이어지고 있다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의 투자 실력은 그 누구도 깔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계좌 인증을 한 것만 해도 수백 개고요. 그런 과정에서 수익이라던가 혹은 미국 투자 대회에서도 실제로 좋은 그런 수상 내역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크 비너비니가 가르친 제자들이 역시나 투자 대회라던가 혹은 수익률 부분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실력은 믿어 의심치가 않는 거예요. 다만 최근의 변동성이 이들의 투자를 손실을 키우게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아마 큰 손실을 보지 않으면서 매도를 철저히 할 것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들의 그런 투자는 계속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의 투자를 통해서 사실 최근의 변동성에서도 저는 좋은 투자 수익률을 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며칠 내에 제 계좌를 또 한 번 더 우리 좋은맘 기분나게 멤버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릴 것이고요. 제 계좌 수익은 상당히 좋아요. 매일같이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우리 멤버분들께 다 제가 전수를 해드리는 것이고, 특히 오프라인 모임 때 전수해드리는 것이고, 지난 3년 동안 손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계좌 손실 기준입니다. 종목은 당연히 손절할 때가 있죠. 계좌 손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우리 투자 이제 필승 사단에 가입했을 경우 그 1년 기준마다 손실 마감했을 경우에는 제가 100% 환불을 해드릴 것이라고 약속을 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고요. 제가 투자에 대해서 만약에 강의를 해드리고 가르친다면 그 멤버분들도 당연히 훌륭한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좀 저로서는 리스크가 상당히 큰 조건을 내건 것입니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승이었습니다. 저 필승은 상위 1%의 투자자입니다. 필승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구독은 돈이 됩니다. 다들 아시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승!